잠잘 때는 무엇을 듣는 것이 좋을까? 자장가와 잠들기 전에 책을 읽는 것이 아이에게 잠들도록 달리는데 오랫동안 사용된 방법이다. 팟캐스트 맞춤형 음악 등 수면 앱은 이런 유서 깊은 기술의 성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자면서 콘텐츠를 들으면 심장과 호흡을 늦추고 혈압을 떨어뜨리며 근육을 이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콘텐츠 선택을 현명하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느릴수록 좋다. 템포가 60에서 80 BPM 음악이나 이런설은 안정 상태일 때의 심박수와 거의 비슷해서 신체적인 정신적인 진정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유명한 클래식 음악이나 대중음악의 BPM을 정리해둔 웹사이트를 참고해 적당한 콘텐츠를 고른다. 낮을수록 좋다. 대부분 깊고 차분한 목소리를 들을 때 잠이 더 잘 온다고 한다. 성인을 위한 이야기를 읽어주는 팟캐스트에 되게 따스한 바리톤의 목소리가 자주 등장해 느린 속도로 이야기나 글을 낭독한다. 과도한 자극은 피한다. 지나치게 재미있거나 흥미로운 콘텐츠는 피하는 것이 좋다. 댄스 음악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 또는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긴 코미디는 취침 직전에 듣기가 적절하지가 않다. 좋은 것도 많으면 과하다. 수면의 효과가 탁월한 팟캐스트나 음악을 찾게 되면 의존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콘텐츠를 들을 때마다 반응이 조금씩 시들해지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진다. 믿고 의지하던 수면 보조 도구가 쓸모없어질까봐 걱정하다 보면 불안의 크기가 늘어나고 결국 기존에 있던 수면 장애가 악화된다. 이런 경우에 불면증 인지 치료가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온라인 치료와 개인 치료 모두 외부 도구에 의존해서 잠드는 습관을 바로 잡는 데 효과적이다. 수면 보조기 생활을 마치고 있을까? 망치고 있을까? 수면 보조기? 배우자의 관계가 활발하지 않다면 수면 습관을 재검토해야 할지도 모른다. 수면과 관계가 있다. 효과가 좋은 운동으로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하게 한다. 또한 행복 호르몬의 엔돌핀과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 분비를 촉진한다. 서로 교감하며 유대감을 쌓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런데 잠을 잘 자야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긴다. 아무리 뜨거운 열정도 탈진 앞에서는 차갑게 식는다. 잠이 부족하면 성관계는커녕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수면 인력 24-25에서 참고하면 되고, 피로 역시 성욕과 연관이 있는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 호르몬 분비를 방해한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가 상승한다. 투정도피 스트레스 반응이 생식기로 향하는 혈액을 막기 때문에 성욕이 줄어들고, 다시 균형을 맞추려면 다행히 잠을 더 많이 자는 것만으로도 성생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한 연구의 경우에 참여자가 1시간 더 잘 때마다 다음날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14% 증가했다. 수면과 성생활 사이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참고해보자. 매일 긴장을 푸는 시간을 만든다.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도록 한다. 각방을 쓰는 이유는 결과에 따르면 결국은 수면 장애와 애정 문제가 생기는 시기가 겹친다고 한다. 내가 시각장애라서 수면 장애를 겪는 것일까? 24시간에서 변동 가능한 주기는 시각장애인 중에서 약 10%는 빛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 뇌에 신호를 보내는 24시간 주기를 조절하도록 돕는 망막의 광수용기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24시간 수면 기상장애 라고 부르는 질환에 대해서 위험도가 높다. 생체 시가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자유작동 모드에 몰아간다. 자연적 기준이 24시간보다 길 경우에 오늘은 자정에 잠이 오지만 내일 더 늦게 취침하는 식의 패턴이 반복된다. 제멋대로인 취침 시간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승해야 한다면 수면 부족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다. 이는 곧 수면 감소, 수면의 질 하락, 주간 과다 졸림증,
심지어 폐쇄성 수면 호흡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24시간 수면 기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일주기 리듬은 대개 23.8에서 25시간 사이다. 시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들 중에서 70%가 비24시간 수면 기상 장애를 가지고 있다. 부분적으로 시력을 잃은 사람들 역시 해당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도 주의해야 한다. 비24시간 수면 기상 장애를 관리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의사와 상의해보자. 멜라토닌 치료법이 증상 완화에 효과적일 수 있다. 반드시 수면 전문의가 이렇게 해보라. 그럼 뭐를 해보자. 1주차, 2주차, 3주차 해서 수면 패턴을 바꾸려면 자다가 말하는 이유는 뭘까? 자다가 말하는 이유? 사건 수면이란 자는 동안에 나타나는 다양한 이상한 행동을 가리키는 용어다. 잠꼬대 같은 이런 것이죠. 다양한 중얼거리나 신음소리 내는 그런 것들이 있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잠꼬대 자체는 의학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고 딱히 치료도 필요가 없다. 물론 배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잠꼬대가 문제일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기마개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방 안에 백색 소음 또는 핑크 노이즈 기계나 선풍기를 준비하는 것도 좋다. 10세 이하 어린이 중에서 약 50%가 잠꼬대를 하는 반면에 성인은 5%에 그친다. 그러면 15%? 자다가 걸어다니는 이유는 뭘까? 어린이 중에서 17%가 주기적으로 몽유병 증상을 보인다. 자다가 걸어간다. 이렇게 밤에 자꾸만 먹는 이유는 뭘까? 아침 일어나는 주변에 음식 포장지가 널려 있다. 널려 있어. 야간 수면 섭식 장애 증후군이다. 야간 수면 관련 섭식 장애는 무의식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스스로 음식과 마실 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수면 섭식 장애로 추정이 된다. 야식 증후군 환자는 대개 과체중이다. 우울증이나 약물 남용 부족하면은 이렇게 치료를 받으려면 수면 섭식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도움을 구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마음을 얻기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수치심이나 평가받을지도 모르는 생각 이런 것들이. 만성 스트레스는 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스트레스, 투정 도피 반응이라고 부르는 신체 스트레스 반응이란 잠재적인 위험. 스트레스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운전 중 사고가 날 뻔한 순간은 단기 스트레스 원인인 반면에 음음악음은 중기 스트레스에 해당한다. 단기 스트레스와 중기 스트레스 둘 다 수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스트레스 원인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수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은 수면 기상 주기에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 상태에서 겨우 잠들어도 콜티솔 수치가 이미 치솟은 채로 깨어난다. 독성 스트레스의 악순환 속에 갇혀버린 신체는 어쩔 도리 없이 조금씩 망가진다. 양질의 수면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환경 어떻게 할까요?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도록 한다. 환경에서 발현되는 콜티솔 부교감 신경 사이클이 교대로 균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잠이 부족하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까? 수면이 알츠하이머나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를 겸허하게 부풀면 또 수면 부족이 알츠하이머 병을 유발한다고 떠들어지는 언론 기사는 불필요한 불안만 키운다. 자극적인 기사의 시발점이 된 연구를 통해서 신경세포가 점진적으로 기능을 상실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연관성이 타우 단백질. 좀 더 최근에 진행된 연구에서 두뇌 뉴런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단백질인 타우가 수면과 알츠하이머 병의 연관성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타우가 비정상적으로 응집되면 탱글이 형성되는데 알츠하이머 병 환자의 두뇌에서 탱글이 발견된다.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타우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면 부족으로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네요. 환경, 노화, 등등등 이렇게 이러면서 생활 방식에서 판단은 아직 이르다. 정기적으로 잠이 부족하면 알츠하이머 병이 걸릴 위험이 높다고 말하기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물론 잠을 잘 자면 전반적인 건강에 이롭다. 또는 수면은 몸과 뇌가 노화 과정에 잘 대처하도록 돕게 되어진다. 몸이 원활하게 기능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면 시간은 얼마일까? 필요한 최소의 시간은 얼마나 될까?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5, 6시간만 자도 제 기능을 다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 수면 부족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나는 정말로 셔터 슬리퍼일까? 전 세계 인구 중에서 1% 미만에 해당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독특한 유전자 코드 덕분에 적게 자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잠이 너무 많이 자는 것은 아닐까? 약 2%의 사람들이 과수면 증상을 보인다. 하루 수면량이 많게는 10에서 12시간인데도 낮 동안 졸음이 몰려오고 낮잠을 잔다. 과도한 수면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그중 일부는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 처방 약물의 부작용 또는 우울증 증상일 수 있다. 약물의 부작용, 야간 수면을 줄이거나 방해하는 특정 수면 장애의 이런 것들. 수면 부족, 수면량이 7시, 수면량 이상적인 수면량은 7시에서 9시간, 과다 수면은 9시간 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이크로 수면이란 무엇을 말하나?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루한 회의실 갑자기 한쪽으로 기울더니 정신이 번쩍 든다. 이처럼 짧게 지속되는 비자발적인 무의식 상태를 가리켜서 마이크로 수면이라고 한다. 마이크로 수면의 원인은 무엇일까? 충분한 휴식 상태에서는 거의 하루 종일 수면 입력이 낮아지고 수면 부족은 마이크로 수면의 주요 원인이다. 특히 의료진처럼 근무